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자산관리 방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우리가 이제 주식 투자만 할 수는 없잖아요. 주식 투자만 할 수는 없고, 좀 안정적인 어떤 자산으로 좀 자기 그 전체 자산을 좀 구성을 하시면서 주식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 제가 이런 영상을 만들게 동기는, 그래서 이제 제 고객분이 이제 은퇴를 하시면서 이 은퇴 자금을 좀 어떻게 쓰면 좋겠느냐, 이제 그런 상담을 하셔서, 저 나름대로 이제 금융시장에 오래 있다 보니까, 그 수많은 그 펀드도 있었고, 수많은 어떤 그 재테크 방법도 있었고, 그런데, 어떻게 해야 진짜 그 고객들 자산을 안전하게 지켜주면서 또 이렇게 수익도 내줘야 되고, 또 이제 그런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안전하면은 또 수익이 안 나버리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중간 지점, 수익도 내면서 그리고 좀 보수적인 이제 그런 거를 어떻게 조합을 해야 될 것이냐 이제 그런 고민을 많이 하게 됐는데 이렇게 많이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면은 좀 되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좀 생각이 많이 정리가 됐어요. 정리가 돼서 처음에 제가 이제 그 PB라는 직업을 가졌을 때 그 막무가내로 회사에서 이제 이거 추천하면 이거 추천하고 저거 추천하면 저거 추천하던 그런 오류를 이제는 좀 안 하려고 합니다. 회사에서 뭘 추천하든 그건 상관없이 이제 제가 봐서 구조상 좀 제 고객분들의 자산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뭔가 그러면서 수익을 내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뭔가 그런 쪽으로 제 고객분들은 포트폴리오를 좀 구성해 나가려고 합니다. 음, 좀 그런 것 같아요. 이제 금융시장에 오래 있다 보니까 좋을 때는 좋고 또 나쁠 때는 나쁘고 이런 게 반복되다 보니까 금융시장에 종사하는 이제 직원들이 뭔가 신뢰를 잃어버리는 그런 문제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참 그게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고객도 사람이잖아요. 사람이다 보니까 하다 보면 그 탐욕이라는 게 발생합니다. 쉽게 말하면은 처음에는 본인은 보수적인 성향이기 때문에 나는 수익률 뭐 한 5%나 6%면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시장이 상승하고 그런 때를 만나면 5%, 6%는 양이 안 차는 겁니다. 5%, 6%는 양이 안 차고 최소한 뭐 20%, 30% 수익을 내줘야 또 잘했다. 이제 이렇게 반복되더라고요. 제가 금융시장에 오래 있었다 보니까. 그러니까 어떤 PB의 잘못도 아니고 인간의 본성인 탐욕이라는 것 때문에 또 시장의 어떤 변화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그런 보수적인 분들도 나중에는 공격적인 투자 방법으로 거의 다 돌아갑니다. 그래서 참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어쨌든 간에 제 나름대로 봤을 때 이제 최근에 제 고객이 내 재산을 어떻게 관리를 했으면 좋겠냐 이런 질문을 받아서 이렇게 하는 게 현재로서는 그래도 가장 적합한 방법 아니겠나.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것 외에도 좋은 방법이 많습니다. 근데 좋은 방법이 맞는데 그거는 이제 시장 상황에 따라서 그게 좋은 방법일 수도 있고 또 안 좋은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는 것은 시장 상황과 관계없이 예, 좀 좋은 어떤 그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방법이 뭘까 그런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걸 하게 되면 꼭 이제 저희가 해야 될 게 있어요. 이게 투자자 유형 고지 사항을 꼭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금융감독원에서 이제 만들어 놓은 거죠. 그냥 이런 거 없이 또 얘기하면은 문제시가 되니까 투자자 유형 고지 사항을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한 일이죠. 투자 원금과 수익을 보장하지 않고 투자 손실에 대한 책임은 모두 투자자에게 있습니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제공하는 정보는 참고용이고 이용자의 판단에 따른 투자 수익 및 정부의 오류 등에 따른 손익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거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다 저의 개인적 의견이지 제가 소속한 직장하고 제가 소속한 증권사하고는 가격에는 뭐 무관합니다. 말씀드리는 거고 자 투자는 본인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해주며 과거 수익률도 참고 자료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투자자는 예금자 보호에 따라 예금보험사 보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떤 설명을 위해서 말씀드린 어떤 특정 운용사는 제가 그 운용사를 어떤 광고를 내는 것이 아니고 이제 참조용으로 할 뿐이다. 이제 그런 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 그러면 이제 얘기합시다. 자 우리 고객들은 원하는 건 이걸 원해요. 안전하면서 수익률이 높은 거. 다 누굴 이걸 원하죠. 이걸 원하는데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매년 진짜 뭐 5%씩 수익을 확정적으로 내준다. 뭐 아무런 리스크 없이
아무런 리스크 없이 이제 그게 중요한 거죠. 그러면 그쪽으로 돈이 수조 원이 몰릴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 그래요. 제 생각에는 지금 은행 금리가 뭐 1%도 안 되는 시장에서 5%씩을 매년 꾸준히 내준다? 그러면 그쪽으로는 뭐 누가 봐도 좀 리스크 없고 그런 거, 뭐 907 비슷한 그런 안정성을 갖고 있다고 했을 때는 그쪽으로 수조 원이 돈이 몰린다. 수조 원이. 몇천억도 아니에요. 수조 원의 돈이 몰릴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이 금융시장에서는, 수익과 리스크는, 비례한다는 거죠. 수익이 높으면 리스크를 자기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 그래프를 보시면 수익과 리스크가, 이렇게 뭐랄까 직선 형태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포물선 형태로 올라갑니다.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리스크가 조금 올라가는 쪽으로 저희가 택할수록 수익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가는 것이 이 금융시장의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자, 나는 리스크는 전혀 싫어 이렇게 할 수 있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은행에 정기예금을 해야 됩니다. 그건 명약 관여합니다. 나는 리스크를 지지 않으면서 수익은 올리겠다? 그건 없습니다. 이 세상에 그건 없고요. 나는 수익을 올리겠다? 그럼 정기예금보다도 높은 더 리스크를 본인이 받아들여 주셔야 됩니다. 자, 근데 리스크라는 것이 마냥 이제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보다는 이렇게 좀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투자라는 걸 할 때는 이런 걸 생각합니다. 자, 리스크를 무조건 싫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리스크를 분석하고 통제하는 법을 알게 되면 이제 우리는 이쪽 시장에서부터 점점 리스크가 올라가는 그런 쪽 시장으로 우리가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쪽으로 갈 수 있다 보면 수익은 이제 이렇게 높아지는 거죠. 제가 이제 경험을 해보면 고객분들 스스로가 이제 이렇게 변해가요. 변해가다 보면 처음에는 뭐 좀 손실도 나고 그러지만 나중에는 어느 정도 수익이 되면 리스크를 본인이 테이크를 할 수 있는 그런 리스크를 테이크를 할 수 있는 금융상품 또는 또 투자 방법을 찾아서 결국 수익은 이렇게 올라가더라. 그건 제가 수년간 금융시장에 있으면서 봐온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돈을 벌고 싶다. 돈을 벌고 싶다. 나랑 정기예금 가지고는 도저히 만족이 안 된다. 이제 이러신 분들은 이 리스크라는 것을 어떻게 통제를 하는가 그것을 배우시는 게 답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뭐 자산 관리 방법이 뭐냐? 쉽게 말하면 요겁니다. 리스크를 어떻게 분석하고 어떻게 통제할 것이냐 그걸 배우시는 겁니다. 그걸 배우시고 그게 어느 정도 되신 분들은 이렇게 높은 수익을 낼 수가 있는 거고요. 요게 안 되신 분들은 어쩔 수 없죠. 낮은 수익에서 만족을 해야 됩니다. 그건 철칙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 같고, 자, 그러면 이 리스크라는 것을 이제 다시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리스크가 뭐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때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리스크라는 것은 결국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입니다. 미래를 우리가 모르는 거죠. 미래를 모르니까 불안한 거고 그 불안한 것 자체가 리스크죠. 미래가 확실하다면 뭐가 불안합니까? 불안할 게 하나도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확정적이면 그것은 리스크라고 볼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리스크는 뭐냐? 미래의 불확실성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보면은 이쪽에 타임입니다. 시간인데 이 부분 우리가 알 수 없는 이 부분 미래라고 표현되는 거 이거 보이는데 결국 이제 이 부분은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은 과거의 통계를 보고 통계상 이런 방법을 취했더니 이렇더라. 그 어떤 통계적인 기법을 이용해 가지고 A, B, C, D 이 수많은 방법 중에서 가장 적합한 방법을 찾는 방법을 쓰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왜? 미래는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미래는 아무도 모르지만 과거를 봤더니 과거가 통계적으로 이렇더라. 그러면 이것도 미래에도 이런 확률이 높게 나오겠구나.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분산 투자를 하는 거죠. 10개 중에 하나가 실패하더라도 10개 중에서 9개가 성공한다면 나는 수익을 얻는다. 이 게임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 리스크는 또 하나 뭐냐면 변동성입니다. 변동성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길게 봤더니 올라가기는 올라갔어요. 올라가기는 올라갔지만 중간중간에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을 하는 겁니다. 이 변동성은 우리가 또 예측할 수도 없어요. 물론 오랫동안 이제 해보신 분들은 이 패턴을 알아요. 패턴을 알기 때문에 대충 이렇게 가면은 이런 패턴이 나올 것이다. 이제 그건 감각이고 스킬이죠. 자, 그래서 이 변동성을 다루는 부분은 결국에는
일직선을 훈련을 하시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다시 말하면 이렇게 예를 들면 주식으로 칩시다. 주식으로 치면 뭐 주식이 아니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곡물이 됐던 뭐 유가가 됐던 모든 우리가 투자라고 생각하는 자산은 이러한 흐름을 보입니다. 그냥 일직선으로 상승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올라갔다 떨어졌다 하는 이 반복된 흐름을 보이게 되는데 이 부분 즉 다시 말해서 이 상승하는 구간에서만 내가 그 자산을 보유하면 되는 것이고 하락하는 구간에서는 나는 그 자산을 보유하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결국 이거는 뭐냐면은 스킬이라는 부분입니다. 스킬이 없으면 이걸 할 수가 없죠. 그리고 이제 이런 스킬이 없는 분들은 이제 많은 소위 전문가라고 표현되는 분들한테 뭡니까 이 귀동냥을 하는 거죠. 아, 전문가가 무슨 말을 하는 거냐 얘기 드는데 제가 봤을 때 그거 굉장히 실패합니다. 수없이 그걸 봐왔고 저 역시도 수없이 봤지만 이 전문가라고 표현되는 부분이 이 시장에서 금융시장에서 전문가라고 표현 부분은 그건 좀 뭐랄까 좀 어렵습니다. 예. 왜냐하면 미래라는 것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전문가라고 표현한 분들도 미래에 대해서 맞출 수 없습니다. 다만 그 흐름을 보고 그 흐름상에서 내가 언제 진입하고 언제 빠져나올 것이냐 이 부분은 그때그때 흐름에 따라서 할 수밖에 없는데 그때그때 흐름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스킬이다.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제가 말씀드리고 하는 것은 우리가 수익을 얻으려면 리스크라는 것은 뭔지 알아야 되고 리스크를 분석하고 통제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건 두 가지다. 첫 번째는 미래라는 부분, 미래에 대한 불확실한 부분. 이것은 어떻게 해결한다? 과거의 통계치를 가지고 해결한다 하는 부분이고 두 번째는 변동성이라는 부분. 이 변동성이라는 부분은 어떻게 한다? 내 스킬을 높이는 훈련을 통해서 해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내가 택할 수 있는 리스크가 점점 위로 올라가면서 결국 내가 가져가는 수익도 올라가는 겁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고 싶은 것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는 결론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은퇴의 3억 프로젝트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내가 3억이라는 돈이 있으면 나는 자산 구성을 어떻게 해야겠느냐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은 저는 펀드를 2개 정도 갖고 가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게 3억이라 친다면 공모주 펀드 1억, 배짜님 펀드 1억 이렇게 넣어놓으시고 이것은 보유의 개념입니다. 즉 내가 신경 안 써도 돼요. 요건 이쪽 분야에서 잘하는 전문가한테가 그냥 맡겨버리는 펀드니까 맡겨버리는 겁니다. 나는 다만 수익을 챙길 뿐이다. 그렇게 한 1억을 안정적으로 끌고 갔으면 좋겠고요. 뭐 안정적이란 표현을 또 이런 뭐 공개적인 유튜브에서 표현을 하면 안 되죠. 뭐 안정적인 표현보다 이제 보수적인 방법으로 가져갔고 또뭐 안정적이라 했더니 또 그걸 가지고 나중에 이제 문제시 삼는 분도 많기 때문에 안정적이라는 표현은 제가 취소하겠습니다. 안정적이 아니고 보수적인 방법으로 가져가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트레이딩을 훈련하는 겁니다. 결국은 주식이 됐죠. 주식이 됐든 뭐 ETF 됐든 이 트레이딩을 하는 자금으로 한 1억 정도 이렇게 끌고 가게 되면 제 판단에는 이 부분 공모주 펀드하고 매자님 펀드에서는 상당히 뭐 보수적으로 자금 운영이 되면서 수익을 얻을 것 같고요. 자, 이 부분 트레이딩 부분에서는 본인의 트레이딩 실력에 따라서 수익을 많이 가져갈 수도 있고 수익을 이제 뭐 좀 못 가져갈 수도 있고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런 구조로 자신의 자산을 포트폴리오를 짜는 게 좀 심플하면서도 제가 지금까지 봤을 때 가장 좋은 방법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가치주 투자 방법이 있는데 보통 가치주 투자 방법으로서 이 주식 부분에 들어가는 자금의 일부는 이런 비상장 주식에 한번 투자하는 것도 저는 권유도 할 만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보통 이제 2년이나 3년을 앞에 이제 상장이 예정되어 있는 주식, 그런 주식을 잘 분석을 하셔서 투자를 했을 때 상당한 수익을 얻는 경우가 종종 많이 봤거든요. 쉽게 말하면은 뭐 주식시장에서 10% 20% 수익이 아니고 이쪽에서 뭐 100% 150% 수익을 봐버리는 그래서 그런 걸 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돈도 벌면서 그리고 자산을 어떻게 구성할 거냐 했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공모주 시장 예, 3분의 1 몇자년 시장. 몇자년 시장은 뭐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거의 뭐 전환사채 이런 걸 의미하는 겁니다. 전환사채 이런 쪽에 3분의 1. 3분의 1은 이제 주식 트레이딩이지만 또 그 중에 일부는 가치주 투자를 배우는 관점에서 이런 비상장 주식
이렇게 구성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럼 구체적으로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 그건 이제 또 별도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은퇴후 3억 프로젝트라고 해가지고, 이제 저번에 이제 좀 만들어 놓은 어떤 그 PT 자료가 있어요. 그걸 가지고 말씀드리겠는데, 자, 봅시다. 이렇게 구성을 했다고 보는 겁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메자닌 펀드, 공모주 펀드, 주식 트레이딩 이 3개 섹터로 가는 겁니다. 3개 섹터로 가는데 과거 통계로 봤더니 이제 평균 수익률의 과거 통계적인 평균 수익률에 80% 적용했을 때 어떻게 되느냐 봤을 때 메자닌 펀드가 뭐 연간 10%, 공모주 펀드가 연간 10% 나오더라. 걸 가정을 했을 때 금액을 1억 떴고 나머지 부분은 1억은 주식 트레이딩 한다 했을 때 메자닌 펀드, 공모주 펀드는 뭐 10억을 아니 10% 연간 10%를 가정했으니까 계속 10%가 될 거고, 다만 주식 트레이딩 부분이 이제 결국에 본인의 어떤 트레이딩 실력에 따라 다르겠죠. 그래서 월 2% 수익 봤을 때는 뭐 24%, 월 3% 수익을 냈을 때는 36%, 월 5% 정도 수익을 낸다면 60% 수익을 가져갈 게 있습니다. 그리고 손실을 날 경우도 있겠죠. 주식이 마이너스 10% 손실을 날 경우도 있겠죠. 자, 그렇지만은 처음에는 뭐 2단계겠죠. 주식이 손실을 보겠지만 일단 트레이딩을 제대로 훈련을 받고 트레이딩 훈련을 가맹가서 한다면 월 2%, 월 3%, 요 단계로 올라가겠죠. 그래서 진짜 선수라고 표현되는 분들 계시면 월 5% 이상의 수익을 보겠죠. 이렇게 가보자 하는 겁니다. 제가 그렇게 봤을 때 전체적인 평균, 내 재산 전체 3억에 대한 평균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내가 주식으로 월 2% 정도 수익을 낸다면 내 계좌는 뭐 연간 15% 수익이 났네요. 그리고 월 3%일 때는 연간 19%. 그리고 뭐 월 5% 내가 수익을 낼 수 있는 스킬을 가졌다면 연간 27% 수익을 볼 수 있는 거고, 초보인 경우에 주식에 손실봤다고 칩시다. 1년에 마이너스 10% 손실봤다 하더라도 이쪽에서 메자닌 펀드하고 공모주 펀드에서 벌었기 때문에 연간 3% 정도 수익을 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 평균 이 정도 돈을 가져가지 않겠냐,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은퇴하고 나서 퇴직금이든 뭐든 뭐 그런 게 있었을 때 그거 가지고 뭐 경험도 없는 어떤 장사를 하시거나 또 사업을 하시는 것보다는 또 뭐 두려워서 은행 예금에다 넣는 것보다는 이런 방법을 했을 때 월 평균 470만 원 정도를 가져간다면 뭐 훌륭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다 이제 본인이 국민연금 받는 것도 있으니까 노후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해소를 해줄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은퇴를 안 하신 분도 이런 구성으로 본인의 자산 구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3억이라 표현했지만 본인의 어떤 자산 규모에 따라서 이런 비율대로 가시는 게 좋겠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요건 좀 목표를 이제 보수적으로 감안했을 경우에 한번 봅시다. 아까 메자닌 펀드, 공모주 펀드가 연간 10%를 발생한다고 가정했지만, 이제 조금 보수적으로 감안해서 연간 6% 정도가 발생한다. 이렇게 봤을 때 똑같이 주식을 월 2%, 주식을 월 3%, 뭐 주식을 월 5%, 주식도 손실 났을 때 뭐 이런 걸 감안을 해보면 그래도 연간 전체 평균으로 보면은 뭐 12%, 16%, 24%, 그래도 뭐 플러스 1% 이렇게 수익을 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포트폴리오 구성이 또 좋지 않을까. 전체 자산을 공모주로 갔을 경우, 아니 전체 자산을 주식으로 갔을 때는 수익이 잘못되면은 마이너스가 되겠지만, 다른 측면에서 좀 보완을 해준다면 설사 주식에서 좀 망가졌다 하더라도 다시 이렇게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주식이란 건 그렇습니다. 사실 주식이라는 것은 또 시장 상황이 좋아야 돼요. 시장 상황이 좋으면 수익이 나는 거고, 시장 상황이 좀 안 좋으면 조금 수익 내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시장은 항상 뭐 좋을 때가 있고 나쁠 때가 반복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과정이 좀 필요하다고 보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뭐 세월이 흐르면, 제가 봤을 때 보통 3년 이상 세월이 흐르면 3년에서 5년 정도 흐르면 주식에 대해서 스킬을 갖게 됩니다. 포기만 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제대로 된 분을 만나서 훈련을 한다면 3년 이상 가면은 수익을 내기 시작해요. 수익을 내기 시작하기 때문에 이 정도의 꿈을 갖는 것이 뭐 그렇게 무리한 꿈은 아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 자, 그러면 봅시다. 먼저 왜 그러면은 그 메자닌 펀드라든가 공모주 펀드가 이제 그러냐? 그러면 이제 그 구조를 알아야죠. 구조를 알아야 되는데, 메자닌이라는 용어는 좀 뭐 낯설으신 분들은 뭐 네이버나 그런 것을 검색을 해보세요. 아주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은 이런
금융자산을 소개를 하냐 하면은 결국에는 이제 제가 찾는 것은 그겁니다. 주가가 하락하더라도 뭐 그 수익이 이렇게 하방 경직적인 자산을 찾자는 겁니다. 다른 것은 이렇게 주가가 하락하면은 같이 그 수익이 하락을 해버리잖아요. 근데 그랬을 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주식을 예측을 할 수도 없고, 내가 또 주식을 따른 스킬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상승할 때는 이렇게 수익이 올라가지만 주가가 이렇게 하락할 때는 어느 정도 수익에서 멈춰버리는 그 하방 경직적인 그런 구조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전환사채의 수익 구조에 대해서는 제가 좀 여기서 길게 할 수는 없고요. 그 어떤 네이버나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에는 이 얘기죠. 주가가 만약에 하락을 한다면 내가 채권 형태로 갖고 있는 겁니다. 채권 형태로. 그래서 채권을 확정금리를 받는 것이고, 주가가 만약에 상승한다, 그러면은 주식이라는 것을 전환해서 그 주가의 어떤 차익, 전환가와 주가의 차익을 먹는 이런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혹시 그 뭐 무너진다 하더라도 내가 투자한 그 회사가 안전한 회사라 한다면은 내 자산은 지켜진다. 그리고 어떤 기회가 오고 있지 않겠습니까? 시장이 올라가는 기회가. 이제 그랬을 때는 다시 수익을 내는 겁니다. 자, 이 구조는 그런데 그럼 과거의 수익률이 어땠나? 이제 그것도 중요한 거죠. 그럼 그렇다면 과거 통계적인 숫자는 어땠나? 그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페이지 여기가 되겠네요. 자, 배짱이는 주식과 채권의 중간적인 섞여 놓고 있는데 제가 요 얘기를 하려면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요 얘기는 생략을 하도록 하고요. 자, 그래서 과거에 어땠느냐? 이걸 봐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과거는 어땠냐? 이런 걸 보시면은, 그래서 여기 뭐 A1 투자자산 운용사의 예시를 제가 들어왔네요. 그래서 뭐 A1 투자자산을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뭐 이 운용사도 보고 또 다른 운용사도 같이 보면 되겠죠. 근데 과거 성격을 봤더니 2018년도 2월 28일, 21일부터 이렇게 28일 이렇게 펀드가 설정이 됐네요. 펀드가 설정이 됐는데 뭐 설정 후에는 뭐 거의 42% 수익이 났다고 이렇게 나왔네요. 굉장히 수익이 많이 났죠. 근데 이제 1년 기준, 1년 기준으로 할 때는 몇 프로 수익 났냐? 그럼 요거 한 10% 정도, 다음에 요거는 뭐 11% 정도, 요거는 10% 정도 이렇게 수익이 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평균 보면 뭐 14.5% 정도 수익이 났다. 배타니 펀드에 투자를 했을 때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요 자산 운용사 말고 다른 자산 운용사를 봅시다. 다른 자산 운용사의 경우에도 보면 펀드 설정에 이제 수익이 이렇게 나왔네요. 303% 나온 경우는 뭐 좀 특이한 경우인 것 같고, 뭐 69%, 82% 이렇게 쭉 나왔는데, 뭐 보면은 뭐 13% 이상 수익 나온 것도 있고, 이제 좀 안 나온 것도 있고, 이제 그런데 하여튼간에 뭐 수익이 지금 꽤 나오지 않습니까? 수익이 꽤 나옵니다. 요거는 이제 다른 자산 운용사를 말씀드린 거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왜 그러냐면, 왜 운용사 하나를만 말씀드리지 않고 다른 운용사도 말씀드리면, 이 상품의 이 전환사채라는 어떤 그 구조 자체가 하반 경직이고 시장이 상승할 때는 수익을 내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구조라는 것이 굉장히 우리 일반 투자자분들은 좋은 구조다. 그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그러면 다음 거 봅시다. 이번에는 이제 그래서 전환사채에 대한 이야기, 이제 소위 메자닌 펀드에 대한 이야기는 끝냈고, 두 번째는 이제 공모주 펀드, 공모주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모주는 그 통계적으로 봤을 때 상장의 그 시초가에 팔아버렸을 때 평균 28%에서 30% 수익을 냈답니다. 과거의 통계를 봤을 때 여기 보면은 뭐 기준이 이렇게 나오네요. 2017년 12월 28일 날, 2018년 12월 30일 날, 2019년 12월 30일 날 기준을 딱 바꿔가지고 상장의 시초가에 팔았다. 공모주를 받아서 그러면은 뭐 이렇게 수익을 냈다는 겁니다. 30% 35%. 근데 이걸 만약에 종가에 팔았다 이렇게 나오는 거고, 이제 들고 있어서 뭐 12월 말 종가에 팔았다 이렇게 나온 거고,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상장을 거의 다 팔거든요. 상장을 다 팔면 이렇게 해서 이제 시장에서는 이제 이런 표현을 하는 겁니다. 공모주 투자는 이기는 시장이다.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 과거의 통계가 이러기 때문에. 근데 어떻습니까? 개인이 공모주 투자하려면은 경쟁력이 굉장히 치열해가지고 별로 그 배정을 못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1억을 투자했던 한 주나 두 주밖에 못 받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리드를 해결하고자 해서 이제 운용사들이 공모주 펀드라는 것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다는데, 그럼 이것도 똑같이 한번
봅시다. 어떻게 되는 건가? 자, 여기 보시면은 설정일 이후에 이렇게 수익을 냈다는 거죠. 연 13%에서 14% 수익을 냈다는 겁니다. 그리고 빨간색이 요 에셋원 자산운용사에서 운영하는 공모주 펀드인데, 뭐 결국은 28% 수익이 냈다. 이렇게 표현하고 1년 기준으로 뭐 21%는 났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여기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마이너스 공간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이게 0이죠. 기간 0. 물론 오르락내리락 하면 이렇게 뭐 0 밑으로 떨어지는 구간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이 공모주 펀드의 구조상 그렇습니다. 구조상. 그러니까 굉장히 안정적인, 이것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말씀드린 하방 경직적인 그런 구조를 갖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해보는 거죠. 그리고 이건 뭐 주가지수인데 이렇게 보면 주가지수 대비 지수는 빠졌는데 얘는 이렇게 수익을 냈어. 뭐 대단한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모주 펀드를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자 그럼 이것도 과거 어땠나 한번 봅시다. 과거를 검증을 해봐야 되니까 이 과거 보면 공모주 펀드 수익률 해가지고 이제 저희들한테 제시된 뭐 온갖 자산운용사의 그 명세가 있어요. 명세가 딱 있으면 요거 뭐 여기 보면은 뭐 1개월 뭐 저저저고 1년 수익률 이렇게 쭉 나오는데 좀 희미해서 잘 안 보일 겁니다. 안 보이지만 대부분이 보면 한 20% 이상의 수익을 냈습니다. 최근에 사모펀드죠. 공모펀드가 아니라 사모펀드. 보시면 2017년도, 2020년도 이제 설정된 걸 이렇게 한번 통계적으로 본 겁니다. 근데 대부분이 수익을 이렇게 냈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러면은 봅시다. 구조를 봅시다. 공모주, 공모주 보실 때, 요건 말씀을 드린 거네요. 자, 요것도 여기 100페이지에서 네, 요거 말씀드렸고, 요거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서 요거 뭡니까? 공모주 시장, 공모주 펀드, 다음에 매장님 펀드 이 얘기를 했죠. 펀드는 얘기고, 이번에 말씀드린 것은 트레이딩 훈련을 쌓는 것입니다. 주식이라는 인생에서. 그래서 월에서 한 3%, 4% 수익이 날 수 있도록 본인을 훈련시키는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요 같은 경우에는 뭐 과거 이제 저희 이제 트레이딩 방을 운영하면서 결국 이제 이렇게 해왔어요. 이렇게 해왔는데 조금 뭐 방법은 바뀔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방법은 바뀔 수 있지만은 큰 틀은 뭐 이렇게 가는 거니까. 그래서 월에 3, 4% 수익을 내는 걸 목표로 하고 가는 겁니다. 가는 건데 일단은 뭐 종목이라든가 뭐 비중 타이밍에서 이제 정보를 이제 공급을 받아야겠죠. 정보를 외부에서 공급을 받거나 그리고 운영하시는 분, 리딩하시는 분의 어떤 정보 공급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본인이 뭐 종목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뭐 굳이 뭐 본인 혼자 알아서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렇죠. 그런 분이 뭐 굳이 할 필요 없고, 본인이 다 할 수 있으면 할 필요 없고, 본인이 하기에는 좀 부족하다. 나는 좀 뭔가 훈련이 필요하다. 이제 그러신 분들은 이제 같이 합류해서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보를 제공받으면 이제 그걸 이제 관심 종목에다 넣어야겠죠. 관심 종목에 넣어서 종목 풀을 쌓고, 그다음에 그 종목에 대해서 뭐 리서치 자료라든가 이런 게 필요하면 뭐 요청하시면 이제 리서치 레포트를 제가 보내드리고, 이런 식으로 종목을 골라내는 거죠. 종목을 골라내서 이제 어떤 그 매매의 원칙에 따라서 매매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리스크 관리도 하고 포트폴리오 비중도 하면서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면서 본인의 어떤 실수도 줄이고 그러면서 점점 나아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방에 있는 이제 잘 하시는 분은 어떻게 하고 있나, 좀 뭐랄까 이렇게 뭐 이렇게 말씀도 듣고 또 뭐 어떻게 보면 컨닝도 좀 하시고 이러면서 이제 성공 사례를 분석도 해보시고, 그리고 뭐 지금은 코로나 문제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코로나 문제가 해결되면 이제 오프라인 미팅으로 서로 만나서 얘기도 주고받고 그러면서 본인의 실력을 늘려가는 거죠. 이 트레이딩에 대한 실력을. 그리고 이제 본인이 매매를 하면서 자신의 실력이 월에서 3에서 4% 수익이 꾸준히 나올 수 있는 단계로 가고자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월에서 3에서 4% 수익을 낼 수 있는 단계에 갔을 때 제가 말씀드린 그 처음에 말씀드린 그런 리스크와 다음에 수익 관련해서 리스크를 통제를 할 수 있고 리스크를 다룰 수가 있는 단계에 가게 되면 본인이 원하는 수익을 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렇게 그런 거죠. 이제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제 계좌당 손실이 커지지 않는 어떤 시스템을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매매 원칙이라고 할 수는 있는 건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제 시장이 하락할 때는 흐름에 따라서 전체 비중을 축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 시장이 하락했다 그러면은
주식 비중을 70%까지 줄여야겠죠. 현금 비중을 30% 가져가는 거고, 더 하락한다? 그럼 주식 비중을 40%. 계속 이렇게 줄여가는 거죠. 줄여가고 결국에는 인버스 ETF로 해지하는 전략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시장이 하락하더라도 내 계좌나 큰 손실 없이 오히려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로 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종목당 이제 로스컷 기준도 둬야겠죠. 요즘 마이너스 8% 했지만 뭐 이거 사람에 따라서 다르죠. 나는 마이너스 10% 하겠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하여튼 예시를 들었는데 하여튼 종목당 로스컷 기준을 두해서 뭐 자동 편입 기계적 손실이 되도록, 그래서 시장이 급락할 때 현금이 자동적으로 현금화 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야겠죠. 뭐 이런 걸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트레이딩 훈련이라는 것이. 그리고 이제 시장 반등을, 그동안에 이제 여기서 시장이 빠졌을 때 잃어버린 수익이 이제 다시 복구를 해야죠. 그래서 뭐 저는 이제 그 공격과 수비라고 하는데, 수비할 땐 최대한 수비하고 다시 시장에 또 때가 왔을 때 그때는 최대한 또 공격을 해야겠죠. 그래서 잃어버린 손실 복구하면서 수익을 더 많이 내야겠죠. 그래서 시장 흐름에 맞는 종목 물량으로 종목당 10에서 20% 수익을 이제 창출해내야겠죠. 그래서 잃어버린 수익을 빨리 복구하고 전체 수익률을 다시 이제 재상상한다. 이런 큰 틀을 갖고 하는 거죠. 그럼 그렇게 해봤더니 어땠더냐? 이제 그것도 이제 그 과거의 사례를 검증을 해봐야죠. 그래서 이런 그 사례를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게 이거 보니까 2020년 4월 27일부터 2020년 8월 6일까지 얘기네요. 지금 발표인데 이게 실제 사례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그룹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름을 제가 가렸지만 어떤 분들의 실제 사례인데, 자, 이분 같은 경우는 1억을 맡겨가지고 뭐 3,600만 원 정도 수익을 벌어놨네요. 그래서 플러스 36% 수익 났고, 부연 종목은 뭐 이런 종목으로 했네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분 같은 경우는 좀 집중 투자하는 스타일이네요. 뭐 종목 한두 개로 하는 스타일로 가고 있고, 자, B 같은 경우는 B분, 이분 같은 경우에는 종목이 한 5개 정도 끌고 가는 분인데, 보니까 2천만 원 투자해가지고 440만 원 벌었으니까 그래서 플러스 22% 수익을 냈네요. 그리고 뭐 종목은 이제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하네요. 이분은 조금 보수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 C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플러스 17% 냈네요. 요거는 이제 1,000만 원 넣어가지고 170만 원을 번 케이스입니다. 이렇게 실질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 그걸 실제 사례를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마지막 정리를 해봅시다. 자, 시장이 반등할 때 사례는 어떻게 되느냐 보면은, 여기 보면은 이제 수익이 상당히 많이 나지 않습니까? 한 종목당. 세트리온 제약을 그때 사가지고 뭐 43% 수익 냈고, 녹십자 MF는 31% 수익 냈냐. 2020년 6월 기준으로 보시면 뭐 두산퓨얼셀 42%, 알테오젠 36%, 뭐 대한금속 21% 이렇게 수익들을 냈는데, 보면 뭐 셀트리온 제약이 같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두 분 다 좀 관점이 비슷해 가지고 같이 이렇게 들어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무슨 얘기냐면, 종목 정보를 받더라도 본인의 어떤 그 취향에 따라서 본인이 선택하시고 본인이 수익을 내는 그런 훈련을 하시는 겁니다. 자, 거기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에는 이제 이겁니다. 어떻게 하겠어요? 이 부분은, 자, 공모주 펀드의 3분의 1 정도, 메타니 펀드의 3분의 1, 메타니라는 것은 어렵게 아니라 전환사채 같은 걸 말하는 겁니다. 그쪽에 3분의 1 정도 이렇게 하시고, 3분의 1 정도는 트레이딩 훈련 목적. 물론 처음부터 뭐 1억을 가지고 갈 필요는 없습니다. 처음에는 금액을 작게 부터 시작을 해야겠죠. 그렇지만 어쨌든 궁극적으로는 내가 훈련을 쌓아서 1억 정도는 트레이딩을 좀 어느 쪽으로 본인이 나가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자산이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고, 또 이제 조금 하면서 금액을 작게 비상장 주식도 좀 재미를 공부를 해보시고, 이렇게 된다면은 어떨 때는 이제 상당히 뭐 100%, 200% 수익을 내는 경우도 나오거든요. 그런 거를 경험을 해보시면서 이 자산관리 방법 은퇴 후에 이렇게 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뭐 시간이 어떻게 되냐면 이제 좀 제가 빨리빨리 진행을 했고, 나머지 부분은 궁금한 사항 것은 결국에는 뭐 질의를 해줄 수밖에 없고요. 이렇게 1대1로 만나서 그 상담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각가지 그 사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부분은 이제 그런 리드가 있는 분들은 뭐 하시는 것이고, 그런 리드가 없는 분들은 이제 본인이 알아서 하시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한번 그 요즘 뭐그 어떻게 이제 이 저금리 상황에서 어떻게 대선을 관리를 해야 되냐, 그런 질문을 많이들 해오시기 때문에 한번 제 나름대로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도움이 되셨으면, 뭐 그리고 또 구체적인 어떤 뭐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런 게 있었으면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합니다.